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오늘 5.18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 불미스러운 또 이 그 집회 시위, 항의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이 약방에 감춘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이죠. 이 5.18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제가 이 논평을 해드릴 때 과거와 같은 이 국내 정치적인 이슈 차원에서 떠나가지고 국가 발전의 이 과정, 단계, 방향성, 미래의 방향성,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번 메시지의 특징이 아니냐. 그래서 5.18 민주정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말이죠. 굉장히 큰 이정표를 놨다. 이런 이제 제가 논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18 이런 이 기념사와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보도, 그리고 또 이 개헌 문제. 왜냐하면 5.18 정신을 갖다가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 헌법 전문에 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헌법 전문에 뭐 저절로 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5.18 이 행사와 관련해서 고영주 지금 대표죠. 자유민주당. 이 고영주 대표가 전국 호남에 20곳, 그 다음에 이 서울에 50곳, 서울에 그런 게 30곳. 그래서 도하 지금 50곳의 이 현수막을 개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자유민주당의 특징은요. 현수막을 개첨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정체 상당 부분은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말이죠. 이 펜앤마이크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원석이가 문재인 수사를 꺼린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래서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지금 이제 전주지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창수 중앙지검장, 신임 중앙지검장이 이거를 서울로 가꾸려고 하는데 이거 뜻대로 안 될 수가 있다. 이원석이가 이거를 거피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금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지금 계속해서 못 해드렸던 이 박정훈 칼럼 이번 시간에는 무조건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 이미 자료화면 여러 개를 통해서 오늘 행사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또 추가적으로 말이죠. 새롭게 또 나와 있는 이 자료화면들. 자, 오늘 이렇게 말이죠. 유가족들, 그 다음에 유족들하고 이렇게 손을 딱 맞잡고 오늘 행사에 임했습니다. 요 얘기는 바로 뭐냐. 여기에 이제 그 의전 행사가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5.18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간다. 이런 취지에서 이 유족, 그러니까 이제 희생자, 요런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새로운 지금 오늘 행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는요, 오늘 행사 도중에 이제 눈물들을 닦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윤 대통령이 5.18 희생자들에 대한 아픔, 슬픔, 고통을 함께하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장면을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윤 대통령이 정말 이 행사 순간순간에 특별하게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오늘 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을 갖다가 영접하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요. 단순하게 뭐 눈물 흘리고 뭐 의전적으로 행사를 잘 진행하고 자, 이렇게 보시듯이 이런 것만 가지고서 윤 대통령 이번 행사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의전적인 행사, 이벤트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폴리티컬 이슈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단순한 국내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하고 벌써 이제 5.18이 언제 됐습니까? 벌써 뭐 이제 80년대니까 4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이제 반세기가 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발전 과정하고 그 다음에 5.18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함축적인 의미는 국가 발전 과정에 맞게
계속 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것이 이미 뭐 이제 정치적인 쟁점은 벗어난 거죠. 요 5.18 그 당시 운동이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 뭐 어마어마한 관련 법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공자 대우를 대대적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용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 정치적인 책략, 당리당략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5.18 정신을 갖다가 한 단계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그 국가 발전의 이 방향성을 맞추는 이러한 메시지, 기념사를 내놓은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이 처음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역사적인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하다. 요렇게 저는 평가를 이미 했어요. 오전에. 자, 그런데 이 연합뉴스 보도를 갖다가 다른 언론에서도 조금 받고 있어요. 이 연합뉴스 보도는 말이죠. 지금 방금 전입니다. 오후 4시 14분에 광민서 기자가 논평한 겁니다. 자, 그래서 3년 연속 5.18 기념식 찾은 윤, 정치 자유 넘어 경제 자유를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념사의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5.18 의미가 과거의 정치적 어젠다에 머무는 대신에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을 위한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인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자유 보장이 필요한 때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갖다가 미래지향적으로 구현하는데 이른바 5월 정신이 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오늘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빠른 경제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실현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총선 이후 강조해온 민생 중심 기조를 부각하고 동시에 집권 3년 차에는 민생 경제 회복에 국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논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거하고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오늘 5.18 헌법 전문에 이제 5.18 정신을 실느냐, 요 내용은 기념사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의회 5.18 투기 소속 시의원 8명이 5.18 헌법 전문 수록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소란이 야기됐다고 합니다. 요러한 소란 말고서도 말이죠.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고 또 소란 집회 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윤 대통령의 연속 지금 3연속 이번 행사에 참여했고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갖다가 손을 붙잡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재창을 했어요. 재창. 이게 전부 다 따라 부르는 재창. 합창이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랑 황우여랑 뭐 조국을 만났느냐, 이준석이랑 안 만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행사가 끝나니까 바로 유족 대표들하고 악수한 다음에 5.18 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지금 이제 이 고 박금희, 고 김용근, 고 한강훈 유공자 묘소를 찾아서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정 때문에 지금 이제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은 만날 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동선이 이루어지지 그렇게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말이죠. 오늘 이제 여기에서 오늘 행사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순 요인들이 말이죠. 오늘 행사를 훼손시키는 이 항의 집회 이런 걸 했어요.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깝다. 뭐 어디든지 뭐 흠집이 없는 그런 행사는 물론 없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5.18 이제 이 고유 단체들은 뭐 이런 뭐 항의 집회는 안 했지만은 일부 불순 요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이 항의하는 요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시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구속. 자, 이렇게 말이죠.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런 그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또 다른 단체 요원들은 윤석열 타도 그리고 이제 미제 왜 꼼짝 못하느냐 그리고 또 왜 국내 정치 파쇼를 하느냐
이런 아주 악성 용어를 동원해서 집회 시위 항의를 했어요. 야, 이런 문화는 말이죠. 5.18 관련 이 단체, 이게 크게 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단체 지도자들이 말이죠. 이건 뭐 하나도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게 이런 노력을 끝까지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지금 윤 대통령이 아주 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놨는데 요게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이런 불순 요원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고영주 변호사의 이 현수막 정치. 자, 현수막 내용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5.18에 관련된 5.18 민주화 정신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 거냐. 요거는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그런 이제 정신으로다가 딱 정리가 됐어요. 여야 모두가. 자, 그래서 이제 초기에 5.18 사태의 의미를 두고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 DJ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딱 정리가 됐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이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광주 오늘 5.18 행사를 계기로 해서 5.18 광주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딱 하면서 인민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타파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5.18 정신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신인가? 예. 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냐. 그래서 지금 이제 고영주 지금 변호사, 이 뭐 아주 강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민주주의 기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의 토대가 됐다. 이게 이제 인식이 틀리잖아요. 출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세력들이 임의적으로 요거를 악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현수막을 올려놨다. 그래서 지금 호남에 20군데 그리고 서울에 30군데에서 50군데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지역별로 뭐 이렇게 쫙 이제 붙여놨습니다. 요소에. 그러니까 이제 이 홍보 효과가 큰 지역에다가 이렇게 다 이제 붙여놨어요. 이렇게. 예. 요게 뭐 이런 현수막을요. 50군데 붙여놨어요. 이게 이제 고영주, 지금 자유민주당의 현수막 정치인데 상당히 새로운 시도예요. 그러나 요게 상당히 지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호남과 서울에 게시된 현수막 내용이고요. 전주는 20곳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5.18 광주 민주주의여 5.18 정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민주당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전주대 사전다리 등 20곳에 붙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5.18 정신을 갖다가 자기 당략에 맞춰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이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북도청, 전주고속터미널, 전주한옥마을 이런 데 쫙 붙이고 있고요. 서울도 30곳, 국회의사당, 용산 대통령실, 용산역, 서울역 요런 데 개첨을 해서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첨에 나섰다. 예. 자, 요러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거 오늘 개첨하는 데는요. 자유대한애국호국단 단장 양국용 단체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 이 대표죠. 여기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후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펜앤마이크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수사를 꺼린다.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고 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얘기가. 이게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서울로 갖고 와서 제대로 지금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가로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 송국근 정치평론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넘기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말이죠. 전주지검에서 수사할 때부터 수사 확대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요, 이원석과 한동훈 지금 장관의 커넥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막는 한동훈, 그 다음에 이원석 커넥션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막기 위해서 전에 한동훈 장관보다도 기수가 훨씬 더 높은, 그리고 이원석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연수원 말이죠. 박성재 법무장관을 갖춰놨다. 이게 지금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럴듯하게
지금 나들고 있어요. 정치권에.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원석 총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아서고 있다는 소문이 법조계에 팍다한데 만일 이첩을 안 시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 모든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 총장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상직 거주지인 전주에서 배임이 벌어졌지만은 제3자 뇌물 사건은 결국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맞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청와대 인석수석도 소환이 됐고 경호처장과 민정비서관, 경호처장 주용훈, 그 다음에 이제 민정비서관 백원호도 다 소환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중앙직으로 이첩해도 된다는 것이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이 법조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창수 지검장도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내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하고도 상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원석이가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채널로 본다면 법무장관하고는 최소한의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만약에 이원석이가 말이죠. 그야말로 고춧가루를 뿌리라고 작심을 한다면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이첩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정치권 법조계에서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박정우 칼럼,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 정권을 탄생시킨 본연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아무 협치도 전혀 소용없다. 지지층마저 실망해서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이런 칼럼을 썼느냐? 이제 비선 문제가 터졌다네요. 그런데 비선도 비선이지만요. 그 내용이 이 비선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함성득 교수, 그 다음에 이 고대 교수, 이번에 이제 공관위원장, 예. 그 임 교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비선이 움직인 것도 문제거니와 이런 이제 코미디인데, 예, 이 코미디가 뭐냐? 비선이 가동됐다고 자기네들이 자칭해서 폭로하고 나선 거, 이거 코미디고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새도 그렇지만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어떤 내용이?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이 그동안에 반대하는 바람에 이재명이를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본인이 싫어가 아니라 참모들 반대 때문에 못 만났다. 예, 그리고 이재명에게 불평한 인사는 비서실장 인사에서 빼겠다. 요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내용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대권 행보를 돕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격적인 내용은 골프회동, 부부동반도 모임도 하자. 요거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이 기이한 것은 또 뭐냐. 용산의 반응이 기인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강조가 뜨듯 미지근하다. 물밑라인은 없었다는 포괄적 부정뿐이고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이건 악성 범죄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정말 아니라면 고발하고 정정보도를 신청해야 되는데 고발도 없고 정정보도 신청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워낙 구체적인 데다가 용산 대응까지 애매하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비선을 통해서 지금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똑 부러지는 스타일인데 뭔가 적당히 얼버무리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직설적으로 호불호를 표시하는 그런 대통령이고, 그래서 경로했다는 보도도 한두 번이 본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달리면 또 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엑스포 10회, 경찰 치안감 인사본부, 가깝게는 최상병 사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감정을 드러내면서 적극적 의사를 표시해온 게 윤 대통령인데, 이 비선들이 떠벌리는 소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고 궁금하다. 이게 사실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는 종종 같은 편에게 대해서도 경로가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사퇴 요구하면서 적나라하게 불신감을 표출한 거. 예. 그리고 안철수를 갖다가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때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한 거. 또 나경원에게 실감을 표출한 거. 이준석한테는 내부 총질이다 하던 대표라고 날선 반응을 보인 거. 요런 거를 봐봐라 이거죠. 예. 요런 거를 보면은
그 대통령의 성격이 확실한 호불호. 그런데 이재명한테는 물밑에서 골프회동, 부부회동을 운운하고 손을 벌렸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지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데다가 지난달에 박영선, 양정철, 예,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박영선은 누구냐? 과연에. 박영선은 대한민국 문재인 보유국이다 하면서 문비어천가를 불렀고, 양정철은 문재인의 히말라야 트레킹을 수행한 친문 핵심 중의 핵심. 아무리 야당 협조가 간절해도 이런 인물까지 끌어들인다면 보수의 자존심이 과연 뭐가 되겠느냐라는 반응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뜬 법치의 수호자로 인식이 되어 왔고, 그것 때문에 결국 대통령까지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최근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을 다 해체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정권의 방탄용 검찰 사회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할 말이 없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은 문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통령이 됐고, 문정권의 폭주에 기극한 국민이 문정권 시즌2는 막아야 된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 대통령에 뽑아줬는데, 좋든 싫든 반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만든 정치적 출발점이다. 그래서 사람과 진영을 적대시하려는 게 아니라 문정권이 남긴 불공정과 비상식, 내로남불, 법치 유린의 잔재를 해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이 부여한 윤 정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 정권이 겪는 곤경이 야당의 고개를 숙이지 않거나 앞정권 인물을 쓰지 않는 탓은 아니고, 공정상식, 법치와 문정권의 극복이라고 하는 본연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는 한 어떤 협치도 국정안정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 정권을 탄생시킨 정체성의 기본이 의심받는 순간, 예, 충성 지지층마저 실망해서 등을 돌릴지 모른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뭐 윤 대통령 당연히 청와대에서 보고받아서 요 칼럼을 다 아시겠죠. 예, 정말 중요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